자, 첫 번째 화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시장을 현재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자,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산업을 봐야 되고, 산업을 볼 게 아니라 시장을 봐야 되고,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큰 틀에서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 큰 맥락이 이해가 돼야 결국 그 안의 핵심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글로벌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자, 지난주 금요일 밤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끝이 어딜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계속 강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만간 이 신고가가 언제 끝날지 참 고민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GDP 발표가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자, 뭐 계속 이제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미국 경기도 불안하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투자의 3대 대가 중에 누굽니까? 바로 짐 로저스라는 투자 대가가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미국이 지금 고평가다. 미국이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난 미국 주식을 팔겠다. 그리고 반대로 싼 북한이나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 대가인 짐 로저스도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왜? 중국 증시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결렬 때문에 북한도 지금 투자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투자의 대가도 실수한 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거는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았던 겁니다. 자, 왜 그러냐? 1분기 GDP가 3%대를 넘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3%대 넘게 발표가 된 게 2015년 이후에는 지금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시장 전망은 GDP가 2.0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GDP 발표가 3.0이 나왔고 경기 성장률도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미국의 각 관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미국 경제가 지금 매우 튼튼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경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다음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USA는 경기에 대한 지금 자신감이 넘칩니다. 각 관료들도 역시 경기가 좋다라고 하고 연준 FOMC 회의를 통해서도 연준 의원들이 자,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떤 발언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거를 잠깐 후퇴를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금리는 못 올리겠다. 금리 인상 조금 뒤로 미루자. 아니다.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요즘에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이러다가 또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거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non USA, 그러니까 USA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실제 상황이 어떻죠? 미국은 경기 상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성장률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2분기 때까지도 경기 하향 곡선을 그릴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계속 꺼내고는 있지만 이 부양책만 가지고는 부채 문제를 틀어막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USA하고 non USA하고 경기 격차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경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는데 양 국가 중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경기 좋은 곳에 자금이 쏠리고 자금이 이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호주의 경기가 안 좋다. 반대로 미국의 경기가 좋으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달러 강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이 상승이 아니라 상승에 막혀있는 제한적인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환율 문제가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당연히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환율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지난주하고 똑같은 장세를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왜?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빠질 것이고 시장이 빠지면서 결국 여러분들 종목들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뉴스와 환율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입니다. 결국 2019년 제가 아마 대박 스쿨을 출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2019년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내지는 경기가 회복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 해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경기 좋아지고 강세장이 나온다라면 사실 환율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2019년은 환율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환율에 변동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가 좋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지금 미국 경기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충격이 나오게 될 겁니다. 환율 변화가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의 발언이 나올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잘 보시면 지난 2018년 10월 달 당시에도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1140원 돌파가 되다 보니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왔었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 환율이 그래도 조금 하향 곡선을 그렸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지난 3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환율이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지금 1160원까지 왔습니다. 최고 1162원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지금 1160원입니다. 장외 시장에서 1160원인데 자,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장도 막상 반등은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마감까지 1.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시장은 반등 나왔지만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1000억도 안 됩니다. 글쎄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합쳐갖고 아마 500억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수급이 되게 제한적인 장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수를 위로 크게 당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율이 떨어져야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박스권 구간에서 시장이 계속 갇혀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5월 달 한 달 동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환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이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화요일 날 바로 내일 우리나라 장중 시간대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조업 분위기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경기가 좋다라면 신흥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환율이 안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표가 잘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환율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역시 1160원에서 계속 상승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맞물려서 수요일 바로 우리나라 휴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 통계나 뭐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수요일 저녁에 FMC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일정에 맞춰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휴장이 끝난 목요일 날 시장이 개파락하거나 갭상승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뭐 아니면 돕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시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아니면 돕니다. 왜? 수요일 날 중요한 지표들이 쟁쟁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안 좋게 나오면 목요일 시장은 개파락에서 출발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에서 잘 나온다라면 갭상승으로 시장이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가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입니다. 오늘 반등 나왔다라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중요할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 목요일 날은 시장이 개파락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참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이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 이벤트들의 환율 향방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방향성이 지금 막막한가요? 시장이 개파락하면은 종목들 떨어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자, 그럴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처럼 크게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3월달 말이나 4월달에 최근에 벌어졌던 지수 하락, 그러니까 지수 눌림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가 제한이 된다라면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최근 시장 기관들은 안 삽니다. 기관들은 안 사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배제를 하시고요. 자,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안 삽니다. 결국 그럼 남는 주체는 누구죠? 개인들 수급입니다. 결국 환율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고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극적인 테마, 자극적인 이슈. 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떨어질 때 나왔던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80조 규모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개별 종목, 개별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발표 나온 거는 80조 규모가 아니다라는 식으로의 발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시장 상승과 시장 하락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당연히 개별 테마, 개별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번 주에 경기 지표들이 잘 나와서 환율이 안정된다라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배제하시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요? 2019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산 거. 역시 코스피 200, 특히나 경기 민감주, 제조업종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많이 강조드렸던 섹터들입니다. IT, 자동차.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200에서 15개군 이상의 통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에다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게 뭡니까? 제조업종들이 가장 많이 잘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오늘 장중에 환율의 추이입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는 1162원을 기록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 1시까지는 환율이 1157원까지 하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안정되려고 했습니다. 왜? 어쨌든 미국 경기 지표도 잘 나왔고 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문제가 조금은 완화되는 것 같다 보니까 환율이 잠깐이나마 안정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조금은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결국은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IT 업종에 가장 매수세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에 쏠린다고 보셔야 되고 코스피 200에 쏠리면 당연히 IT 내지는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에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지난주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2%대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차 전부 다 오늘장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되게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어떻게 잘 알기만 하면 생각보다는 단순하고 정말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맨날 종목을 사실 때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종목만 보고 내지는 차트만 보고 종목을 사니까 이 종목이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안 삽니다. 그러니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개별 종목,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사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외국인들이 산다면 코스피 200, IT, 경기 민감주들 사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 지금 최근에 IT 섹터들이 상승을 할 때는 개별 종목들이 다운돼 버리고 반대로 IT 종목들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고 서로 반비례 형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하고 정말 정석대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 다 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2.9%, 하이닉스도 1.78%, 현대차 2.58%. 자,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말입니다. 실적 시즌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월 달 실적 시즌이고 실적 시즌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치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사실상 1분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 강한 장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쉬고 가는 장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2분기 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고 기업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된다라면 당연히 다시 2분기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결국 쉬어주는 장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 달은 특히나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아마 5월 달 한 달 동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IT, 자동차 업체, 경기 민감주들은 눌림 때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올라갔고요. 근데 반대로 오늘 장은 다시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놓치고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저는 눌림목 대 경기 민감주의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고 반대로 경기 민감주가 눌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 경기 민감주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강한 이슈, 그런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포트폴리오를 시장이 눌릴 때는 경기 민감주를 사면서 분할로 강한 이슈나 강한 재료 같은 개별 종목에 소액 정도 투자를 하면서 서로 분산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도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이쪽에서 수익이 낼 수 있고 반대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이쪽에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잘 맞춰가지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역시 강한 이슈로 따지게 되면은 최근에 뭐 질병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또 세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공격적으로 지금 확산 중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연내 70% 정도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대체 수혜주라든지 백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잠깐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쪽 섹터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반대로 이쪽을 벗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소외 섹터, 시장 소외 종목을 공략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확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